중요한 건 뭐냐면 직무 자체가 정말 고급 영어를 필요로 하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글로벌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영업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나 다른 지원을 직무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진짜 영어 점수가 뭐 900점 뭐 스피킹 능력이 뭐 고급 이렇게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어학 점수는 필수인가요? 필수였었던 때가 있었죠. 언제일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서 무역도 많이 하고 주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야 될 상황에서는 당연히 영어가 필요했겠고, 그 다음에 중국이랑 이제 거래가 늘어나면서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유리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보편화된 것 같아요. 영어 하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중국어 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 다 하는 사람이 그걸 모두가 다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미 많이 채워져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요즘은 AI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학 능력은 반드시 필수냐? 그런 조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직이 있다. 회사 전체로 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직무를 봐서도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 저거를 꼭 어학 점수가 좋아야만 지원한다 라는 편견은 버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좀 이제 현직에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최근에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은 어학 점수를 채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800점, 900점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채우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이제 계시는 이제 신입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어떠세요? 진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를 네. 여쭤보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외국계 기업에 주로 많이 있긴 했어요. 지금도 현재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데 네. 이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점수로 표현되지가 않아요. 뽑을 때 그 점수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과거에는 이제 굳어져 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능력보다는 오히려 이 구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고, 이 구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도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영어권에 나오는 그런 식의 발음과 뭐 액센트와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발음이 좀 세고 뭔가 다르고 문법이 다르더라도 이 정상적인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기업 문화와 그 일하는 방식을 이해한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으면 그 자체로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좋은 발음, 악센트, 문법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점수에 매몰되고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중요성을 등한시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컨셉을 갖고 계셔야 되고, 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회사도 영어 점수가 꼭 필요하거나 어떤 일정 수준의 영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직무 자체가 정말 고급 영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글로벌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영업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나 다른 직무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진짜 영어 점수가 뭐 900점 뭐 스피킹 능력이 뭐 고급 이렇게 될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네. 외국인이 앞에 있을 때 그렇죠. 비즈니스를 훌륭하게 해내느냐? 그것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면접관을 어떤 사람을 집어넣냐 하면 영어로 인터뷰를 할 사람을 집어넣더라고요. 영어 인터뷰 능력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의 영어 실력으로 승부를 낸다고 한다면 사실 영어 인터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조금만 있어도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뭐 해외에서 약간 좀 살아봤다든가 또는 자기 열심히 공부했다든가 그러면은 비즈니스 할 때는 별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제 경험을 봐도. 그러니까 너무 거기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영어 실력이 다 좋으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해도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어 점수가 좋지 않은 사람들끼리 경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 그러니 내 점수가 요즘 보면 이과생이 한 750점 정도 되나요? 그다음 문과생들이 한 850점? 이 정도 넘어가면은 다 100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950점에 가깝게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나가서요, 경복궁에 가서 외국인들하고 어울려서 이 실무 능력을 기르고 그 시간을 차라리 메모를 해가지고 저는 경복궁 가서 이런 거를 수십 시간 또는 수백 시간 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까지 가능하다. 뭐 사진도 하나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준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있어요. 본인이 이제 회사의 어떤 조직 문화나 그 회사의 어떤 상황에 따라 틀린데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뭐 글로벌 기업 중에
영어권 매니저라든지 영어권과 많이 소통을 하고 또 영어권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영어 능력이 예를 들어서 뭐 중급에서 중상에 왔다 갔다 하는 보통의 그런 경우보다 만약에 완전히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회사 내에서 어떤 입지라든지 어떤 포지션의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넓어지는 건 있어요. 해외에 릴로케이션이 되는 그런 확률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일방적으로 영어 때문만은 아니고 기본적인 직무 능력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건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다 일반적으로 영어가 어느 정도만 돼도 회사 내에서 성공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회사에 입사를 하고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영어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그 안에서 영어 능력을 어느 정도 더 향상시켜 놓고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사내에서 뭔가 기회를 이제 회사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성적인 대화가 가능하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문화를 이해하고 그런-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이. 그냥 말로만 하는 건 AI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눈빛을 보고 말 톤을 보고 저 사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이제 점수로 대별되는 게 아니라 문화와 몸짓, 그 다음에 이런 상대방을 그 회사의 조직 문화를 이해하고 직무 플로우를 이해하면 사실 조금 낮은 수준의 영어로도 충분히 다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떤 목표물을 읽어낼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도전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 점수에 겁먹으면 정말 제가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냥 도전하십시오.